식당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오후 2시, 원래라면 장사가 한창일 시간이었는데요. 미영은 카운터 앞에 서서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하나둘 나갔고요. 미영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분 후 시댁집 앞. 현관문이 열리자 안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내외 모두 모여 있었죠. 미영이 들어서자 대화가 뚝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 명 한 명 얼굴을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성우를 봤습니다. 성우는 소파 구석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고 했잖아. 누가 그랬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전화했지.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전화하셨죠. 그런데요, 제가 언제 오겠다고 했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미영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직후였고 손님이 몰려 정신없던 날이었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고 미영은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영은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큰 집에서 제사야. 2시쯤 오면 돼. 미영은 달력을 봤습니다. 토요일은 장사가 가장 바쁜 날이었고 이시면 점심 피크 시간이었습니다. 가게는 직원이 보면 되잖아. 며느리가 빠지면 안 되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또 묻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통보였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성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이 우선이지. 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혼자는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고요. 금요일 밤 미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미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에게 물었다. 응. 그냥 알겠대. 미영은 안도했습니다. 오전 11시. 미영은 식당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전 11시 점심 준비를 하던 순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 왜 가게에 있어? 오늘 2시까지 오기로 했잖아. 빨리 와. 뚝. 미영은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성우 씨가 말 안 했구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성우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미안, 타이밍이 안 맞아서. 미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방 한쪽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구나. 또 이렇게 되는구나. 말해준다고 하고는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남편. 통보하고 끝내는 시어머니. 그 사이에서 혼자 떠밀리는 자신. 미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말해야겠다. 미영은 앞치마를 벗고 직원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한 뒤 가게를 나섰습니다. 차 안. 미영은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왜 내가 가야 하지? 분명히 안 된다고 말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나자 미영은 휴대폰을 조수석에 툭 던졌습니다. 마치 내가 늦은 것처럼. 시댁에 도착하니 거실엔 이미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내외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음식도 차려져 있었고요. 가게는 직원한테 맡기면 되잖아. 집안일이 우선이지. 미영은 대답하지 않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 성우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시작됐고 미영은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절하고 음식 나르고 설거지 준비하고 말은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다음 달에 큰아버지 제사도 있어. 그것도 토요일이야. 미영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성우는 그릇만 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명절 음식 준비하러 와. 또 통보였다. 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하면 분위기만 이상해져. 조금만 참아.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 나아질 거야. 미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왔다. 가게로 돌아오니 직원이 지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계속 몰려 주문이 밀렸고 몇 팀은 그냥 나갔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나갔다 매출 손실이네. 집에 돌아와서도 성우는 소파에서 TV만 봤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있긴 한 걸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영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하지 않을 것이고 목요일이 되면 또 전화가 올 것이고 자신은 또 가게 문을 닫고 시댁으로 갈 것이라는 걸.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목요일 아침. 남편에게 보낸 문자는 읽음 표시만 떠 있었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9시 30분 예상대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 10시까지 오기로 했잖아. 미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어머니, 저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명절 준비인데 며느리가 안 오면 어떡해. 그건 내 가게 사정이잖아. 어쨌든 빨리 와. 전화가 끊겼다. 또 안 했구나. 미영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지난번 토요일 지친 직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내가 있을게. 10분 후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다. 잠시 후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가 원래 그래요. 그래도 언니가 이해해줘야죠. 마치 이게 정상인 것처럼요. 정오 무렵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머니 기분 상하실까봐.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 기분은? 미영은 전화를 끊었다. 오후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미영은 답장하지 않았다. 저녁 집에 돌아오니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되게 화나셨대. 제발. 이번만. 미영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은 받았고 짧은 통화 끝에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또 사과했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어머니가 풀리셨나 봐. 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만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만 보는 남편이라는 걸요. 2주 후 미영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매출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토요일 2번, 목요일 1번. 빠진 날들이 숫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월세 납부일이 다가오고 인건비와 식재료 대금도 밀리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지만 부족했습니다. 저녁 남편에게 말했지만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번 달은 좀 나도 쓸 데가 있어서. 성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큰 집에서 회갑 잔치야. 저녁 6시.
또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녁이니까 괜찮잖아. 회갑인데 빠질 수 없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회갑 잔치 전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우한테 들었는데 괜찮다고 했던데 너도 오겠다고 했다며? 미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쨌든 내일 와. 또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 어머니가 자꾸 물어보셔서. 미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한계야. 회갑 잔치 당일 미영은 오후 5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 일찍이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자주 일찍 닫으시네요. 괜찮으세요? 미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큰 집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회갑상은 화려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설거지는 역시 미영 혼자였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영이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내가 간다고 거짓말했어? 내가 어떻게든 시간 맞춰줄 줄 알았어. 미영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만능 로봇이 아니야. 며칠 뒤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부터 못 나올 것 같아요. 혼자 돌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직원이 나가고 미영은 카운터에 앉았다. 직원까지 나가면 혼자서는 가게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시동생네 돌잔치야. 10시까지 와. 미영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또 미영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미영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성우는 늘 하던 말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미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내가 직접 끝내야겠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일찍 가게로 나갔습니다. 남편과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오쯤 시어머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쌓였고 결국 미영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요일 돌잔치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조카 돌잔치인데 고모가 안 가? 그건 내 가게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부탁이 아니야. 가족이면 당연히 와야지. 미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못 간다고 했어. 조카 돌잔치인데 그건 빠지면 안 되지. 미영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이 몇 번째야? 당신이 가. 나는 안 가. 전화를 끊고 미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오자 성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안 했어? 왜 내가 사과를 해? 당신 어머니잖아. 미영은 선을 그었습니다. 나 이제 안 해. 사과도 전화도 가는 것도요. 다음 날 출근 전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좀 해줘. 제발.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화나실까봐 무섭지? 나한테도 무서운 게 있어. 이대로 살다가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 이제 나도 선 그을 거야. 성우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미영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오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미영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왔구나.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미영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영아,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어머니, 저도 제 사정이 있어요. 사정? 무슨 사정이 조카 돌잔치보다 중요해? 제 가게요. 제 생계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생계? 성우 월급으로 먹고 사는데 무슨 생계? 그럼 가게 운영을 잘하든가. 미영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지난 2달 동안 시댁일로 가게 문 닫은 게 며칠인지 아세요? 총 열흘이에요. 토요일만 5번이고요. 토요일이 제일 손님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 빠지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너 지금 시댁 경조사보다 내 돈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야?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좋아. 내 뜻대로 해. 돌잔치 안 와도 돼. 대신 앞으로 우리 집안 일엔 일체 끼지 마. 며느리 대접도 기대하지 말고. 문을 나서기 전 시어머니가 돌아서 말했습니다. 성우한테 말해. 어머니가 실망했다고. 문이 닫혔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겠구나. 돌잔치 3일 전부터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미영은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언니 요즘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기적? 내가 내 삶 지키는 게 이기적인가? 돌잔치 하루 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가 너 정말 안 오면 우리 집에 오신대. 오시면 어때? 내 생각은 안 바뀌어. 이미 틀어졌어. 당신이 거짓말할 때부터.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어머니 눈치만 봐. 나도 한계가 있어. 제발.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우가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당신이 그냥 한 번만 가주면 다 해결되는 일이야. 미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나 이제 정말 모르겠어. 당신이 내 편인지 어머니 편인지. 미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돌잔치 당일 미영은 가게로 나갔습니다. 정오쯤 성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끝나면 어떻게 될까? 정오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엄청 화나셨어. 지금 다들 너 얘기하고 있어. 나 지금 진짜 난처해. 당신 혼자 해결해. 미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난처해? 내 삶은 난처하지 않았나. 오후 5시 미영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엔 시어머니 차, 시누이 차, 시동생 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앉아. 미영은 소파에 앉았다. 미영아, 오늘 왜 안 왔어? 말씀드렸잖아요. 가게 때문에. 가게가 조카보다 중요해? 중요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생계예요.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쳤다. 생계, 생계. 맨날 생계만 말하네. 미영은 움찔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며느리 노릇은 안 할 거야?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는 못합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확실히 정리하자. 너 빼고 우리끼리 할 거야. 며느리 대접도 없어. 미영이 차분히 되물었습니다. 그럼요, 저 빼고 하시면 제사 음식은 누가 준비하세요? 시동생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애 학원 때문에. 미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머니 혼자 하시겠네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없이도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안 올게요. 시누이가 당황했다. 언니, 그게 아니라. 미영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가게 장부 정리표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시댁일로 문 닫은 날 전부 표시했어요. 총 열흘입니다. 하루 평균 100만 원씩 손해봤어요.
그 일 때문에 직원도 그만뒀고 월세도 밀렸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미영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가게는 원래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댁 일정이 이렇게 겹치지만 않았으면요. 시어머니가 격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1,000만 원 손해봤어요. 그래서 직원이 그만뒀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래서요, 저도 이제 제가 알아서 살 겁니다. 시댁 일은 가능할 때만 갈게요. 강요는 못 받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이 있어요. 그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생계. 성우 월급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성우 씨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요. 제 가게 수입도 있어야 해요.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며느리가 무슨 자존심이야? 시집 온 며느리는 시댁을 섬겨야지. 미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섬기러 시집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성우 씨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거실이 싸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손을 들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성우가 벌떡 일어나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비켜.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성우를 노려봤습니다. 넌 지금 누구 편이야? 어머니, 이건 편을 가를 문제가 아니에요. 미영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영이가 가게 때문에 힘들다고 했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무서웠어요. 어머니 화내실까봐.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이제는 제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 저희가 갈 수 있을 때만 갈게요. 강요는 받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아들을 보다가 비웃었습니다. 좋아. 너희 둘 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 좋아. 그럼 나도 생각이 있어. 앞으로 명절도 제사도 니네 빼고 할 거야. 오지 마. 시어머니는 가방을 집어들었고 시누이와 시동생 내외도 급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시어머니가 미영을 보고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 후회할 거야. 우리 없으면 외로울 거야.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이 닫혔고 거실엔 미영과 성우만 남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응. 후회 안 해?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 성우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에 막았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잘해보자. 응. 그날 밤 미영은 발코니에 나가 바람을 쐈습니다. 시누이에게 문자가 왔지만 미영은 짧게 답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과할 일 없어. 미안하지 않아.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설렘이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일주일 후 미영은 가게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새 직원 면접을 보는 날이었고요. 면접은 순조로웠습니다. 미영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직원이 나가고 미영은 혼자 앉아 달력을 봤습니다. 이번 달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매출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한 달 후 명절이 다가왔지만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미영은 명절 날짜를 특별히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날로 두었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명절에 뭐 할 거야? 가게 열 거야. 명절에 손님 많거든. 나는 어머니 댁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다녀와. 당신 어머니잖아. 혼자? 응. 당신이 가고 싶으면 가. 근데 나를 끌고 가지는 마. 명절 당일 성우는 혼자 다녀왔습니다. 다녀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미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오전 10시. 미영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명절이라 손님이 적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손님이 많았습니다. 명절인데도 여시네요. 네. 오늘도 장사해요. 미영은 웃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오후 2시쯤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응. 잘 있어? 어머니가 음식 혼자 다 준비하셨어. 엄청 힘들어 보이셔. 그렇구나. 어머니가 너 언제 오냐고 물어보셨어. 안 온다고 했어. 미영은 전화를 끊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거니까. 저녁 성우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야. 너 주라고 하셨어. 미영은 반찬통을 받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 피곤해 보이셨어. 혼자 다 준비하느라. 다음부턴 당신이 도와드려. 당신 어머니잖아.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뒤 성우는 혼자 제사에도 다녀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거의 못 차리셨어. 시누이도 안 왔고 시동생 며느리도 안 왔대.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다가 포기하셨어. 결국 배달 음식 시켜서 제사 지냈어.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너 보고 싶다고 하셨어. 미안하대. 나한테 전해달라고. 그럼 안 돼. 직접 말씀하셔야지.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침묵이 흘렀다. 미영아,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그냥. 얼굴이나 보게. 어머니, 저한테 할 말씀 있으세요? 있으시면 먼저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어. 너도 내 삶이 있는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미영이 답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와줄 수 있니? 일요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 후로도 완벽히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불편한 순간도 있었고요. 하지만 적어도 선은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서로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미영은 직원도 더 뽑고 가게도 확장했습니다. 이제는 미영이 없어도 가게가 돌아갈 만큼 안정이 생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올 수 있니? 며칠이에요? 토요일이야. 토요일은 제가 가게가. 알아. 그럼 일요일에 모일까? 미영은 웃었습니다. 일요일이면 갈 수 있어요. 명절 일요일 미영은 시댁에 갔습니다. 음식은 시누이, 시동생 며느리, 시어머니가 함께 준비했고 미영도 조금 거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성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틴 게 아니야. 싸운 거지. 내 인생을 지키려고. 미영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며느리로서도 가게 주인으로서도 나 자신으로서도 완벽하지는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